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0월 2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따뜻한 거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대 매물이 돌파했습니다. 또,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태고요, 여러분.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갈 건데, 정부에서 특별한 그런 거 없이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약간 그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제가 볼 때는 10월, 11월, 12월 약간 조정, 어쩌면 또 세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 침체나 이런 리스크는 아직도 남아 있지만 다행히 대한민국 수출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내수가 좀 문제인데요. 자, 오늘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전세대출 임대인 신용평가 추진이라는 걸 써놨고요. 제가 약간 순서는 틀릴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장에 좀 세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왜 세게 나오냐면 이게 이제 투자나 갭 투자하는 분들은 이 전세대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뭐 엊그제 우리 구독자분 중에 전세대출 문제점에 대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슬슬 가시화될 겁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수출 호조인데요. 호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정부는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내수도 회복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뭐 예전처럼 뭐 3%, 5% 이렇게 경제 성장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1, 2% 유지하는 선이기 때문에 나아지더라도, 그런데 아직 자영업자분들이 완벽하게 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조금 리스크로 좀 남아 있습니다. 9월, 10월은 예상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시장이 하방 압력이 진행되고 있고, 똑똑한 소비자분들이 물론 이제 강남 지역의 일부 상한제 분양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외 수도권은 사실 청약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지방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분양가가 좀 비싸다 싶으면 좀 천천히 하셔도 충분한 타임이고요. 서울은 또 선호 지역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시장 너무 무리하게 쫓아갈 필요는 전혀 없는 시장에 따라 말씀드리고, 정부 대출 규제가 이게 규제가 아니죠. 규제를 완전히 풀어놨다가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가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매수 심리는 7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상금리가 올려서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금리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말씀드렸죠. 가계부채 그 상승론자분들이 뭐 금리 인하하면 뭐 집값 폭등할 것처럼 좀 많이 좀 호도했었는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신용평가 시스템 CS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은행에요. 이걸 이제 가동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일요일에 20일 날 살짝 던졌습니다. 던졌기 때문에 이것까지 가동하면 시장 콕 잡힙니다. 제가 볼 때 정부가 뒤늦게 이 발동이 걸린 이유는 제가 볼 때 가계부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하나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또 이렇게 또 좀 핍니다. 이렇게 살짝 분위기를 보증 비율 한도를 80% 축소한다. 이거 그러면 정말 센 겁니다. 이 뉘앙스가 지금 매물을 급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기업 대표님도 계시고 다주택자분도 좀 계신데 정부의 스탠스가 이게 허풍으로 끝날지, 중요한 건 스탠스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잖아요. 정부의 거시 건전성 강화 정책, 여기에 한 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예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MCI, MCG라고 담보대출 받을 때 방 하나 빼고 이렇게 대출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소액 우선 변제 제도 때문에. 근데 그거를 MCI, MCG라고 보험에다가 가입을 하면은 보험료 내고서 그걸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대출을. 근데 이제 KB국민은행이라든지 대부분 은행이 이거 취급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보세요. 스트레스 DSR 사살 가고 있죠. 물론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트렌드와 마음의 상태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무리하게 쫓아가야 되나? 그래, 이 집값이 좀 버블이 낀 거 맞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제 대중들이 결론은 어떤 소비 뭐 매매로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매매 거래량이 급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기대와 방향이 모아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주담대도 40년, 50년짜리 안 합니다. 이걸로 늘려가지고 이자만 내다가 그 양도세, 비과세 활용해가지고 일시적 이득태 이런 거 이제 매매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성형화돼가지고 이제 정부도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제가 볼 때 이것도 이렇게 하고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이게 구체화 법제화 돼야지 이게 부동산이 조금 안정적인데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총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재부에서 처음으로 기재부를 하는 총재가 직원들 모시고서 임원분들하고 같이 갔겠죠. 그런 게 역사상 처음이다. 그럼 거기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그럼 그 와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하는 총재와 정부가 어떤 협약을 했을 거예요.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 부분이 뭐 여러 번 말씀 올렸죠. 이게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연착륙이면 다행인데 갑자기 펀더멘탈이 약하니 갑자기 내려가면 다시 또 이거 살립니다. 100%. 이게 이제 변덕쟁이 같은 정부 정책 때문에 최근에 그리고 또 디딤돌 대출을 갖다 줄인다 그래가지고 아니 원래 있던 거를 신생아론을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구독자분 중에 신생아론 해당되는 분들은 또 화를 내실 텐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좀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지 여러분도 대충 이해하실 게 세수가 엄청 모자랍니다. 돈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 소매 판매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경영자협회, 예전에 이제 전경련이라고 그러죠. 전국 경제연합 해가지고 대기업 회장들이 다 있고 한 데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엊그제 9월까지 그 상반기하고 9월까지 그 자동차 실적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현대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낙선물 효과처럼 전 국민한테 가는 게 아니라 현대에서 끝나잖아요. 물론 뭐 조금 있겠지만 제가 볼 땐 크게 뭐 내수를 살리거나 이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현대뿐이 아니라 다른 산업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내수도 살고 자 그런데 반면에 물론 좋은 성적이 나온 건 이 같아요. 예전보다 나아졌으니까. 그러나 아직도 리스크들은 존재하고 있고 우리 지켜봐야 되며 하는 총재가 금리 인하하면서도 그 얘기는 했잖아요. 여전히 내수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반면에 이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와중에 소매 판매 현황과 시사점에서 나온 얘기의 핵심을 보면은 경영자 협회니까 보고서가 대충 만들지 않잖아요. 자, 내수 둔화에 대한 한국은행 총재의 어떤 토킹은 있었고 립서비스가 있었고 정부 입장과 다른 한국경영자협회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름이 이 불변지수 증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각 연도 상반기 이게 이제 10월 10일인가 이제 발표된 건데 그 지난 자료를 갖고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20년도 코로나 때 좀 내려갔다가 지금 어때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낮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위험한 거죠 이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수는 여기 보시면 소매 판매 평균을 구한 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계산한다. 이렇게 서비스 동향 통계청에서 나온 거를 경총이 다시 한번 분석한 거예요. 보시면 요점이 뭐냐 이겁니다. 소매 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소매 판매액 불변 지수는 올해 상반기 증가율이 마이너스 2.4%로 나타남. 이는 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 그때가 마이너스 2.4%예요. 그리고 요즘 카드 뭐 연체율 얘기 살살 나오잖아요. 가장 낮은 수치임 소매 판매 불변지수 증가율이 음의 값인 것, 마이너스인 것은 실질 소비의 양이 이전 교전보다는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 올렸잖아요. 소매 판매 불변지수는 가격 변동을 제거한 지표로서 소매 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조금은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 이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2000년 골드노믹스 시절은 이제 다시는 오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에 이제 매물이요, 드디어 여러분, 뭐 2년 동안 제가 유튜브 하면서 8만 건 넘어가지고 놀랬었는데, 이제 9만 건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끌이나 이런 분들이 더 가세만 안 하면 이거 9만 건, 10만 건 가거든요. 매물이 역대 최다로. 서울 아파트 역대 최다 매물 또 돌파. 8만 5천 건 제가 돌파했다 그랬잖아요. 8월 19일자로 8만 9천 건 돌파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송파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의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다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또 걷어들여요. 공인중개사분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인분들이 뭐 걷어들일 수 있겠죠. 여하튼 변동이 너무 심해요. 하루에 막 2, 3천 개씩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그 추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팔렸는데 올해 그 거래량 회복해가지고 7천 건, 8천 건 찍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죠? 작년에 8만 건이었는데 지금 5천 건씩 9개월만 잡아도 5만 건이 나가면 2, 3만 개밖에 안 남아야 되는데 도리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시장의 어떤 방향의 흐름에 대한 좀 신호일 수 있다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매물입니다. 드디어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13만 8,868 10월 19일 날 돌파했고요. 또 1, 2천 줄었다가 갈 텐데 이게 소진이 돼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세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 뭐 매물 모자라 이런 얘기 뭐 요새 묘하죠? 월세도 늘고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든든히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입주 물량 충분합니다. 입주 물량보다 수요가 많다라면 이게 줄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장은 여러분 분명히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다. 조정 오는 건 확실하고 세게 오는데 내년 초에 또 신생아론 한다고 하니 신생아론이 뭐 연봉 2억 5천 부부 합산해서 확대한다고 하니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남 그 토기과열지구 해당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분양가가 그나마 신축이라는 것에 비벼서 비싸더라도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뭐 물가 상승이라는 거 감안하면 그래도 제 기준에 조금 비싼데 그래도 뭐 손해보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원 공략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조심하시고요. 자, 10월 19일 날 매물 추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매물조차도 구별로 돌파합니다. 당연히 뭐 전체가 돌파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렇게 잘 나간다는 강남 3구도 매물이 갑자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지점이 어디까지 가냐죠. 쭉 가면 이제 시장이 이거 세게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치고 갑니다. 저번 주 일주일 만에 바뀌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점점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마영선도 뭐 쭉쭉 가고 있죠. 자, 다음은 이 경기도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도 매물 급증입니다, 여러분. 경기도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일기 신도시 분당 여기 찍어놨잖아요. 제가 요 색깔 딱 여기까지 저점을 찍었고 여기서 조금씩 팍 올립니다. 요 선이 좀 이상해. 조금 여러분 느낌이 이상하죠? 갑자기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이 둔촌주공발 그걸로 하는 영향도 있지만 여기에는 둔촌주공과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투자자분들이나 갭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지금 민감한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시세 차익을 충분히 내고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산을 가지고 투자한 분들보다는 전세 보증금 80%라는 얘기 나오니까 놀랐을 겁니다. 놀라시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 중에 혹시 가지고 계시면 차분차분히 자산 포트폴리오 무리하지 마시고 정리할 거 있으면 일단 정리하시는 게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정리했다가 제가 볼 때 한번 조정이 크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선도주가 316% 나왔어요. 이거 살짝 여러분 316이면
뭐 그렇게 예상한 것보다 지금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었잖아요. 그거 좀 저는 조정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쫓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역시도 시장 추세 동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볼까요, 여러분? 자, 보시는 것처럼 광역시도 이 역대 최다 매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할게요, 여러분. 이 역대 최다 매물이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선이 어때요? 쫙 치고 올라가죠. 부산, 인천, 대구 할 거 없이. 특히 부산은 지금 장 그렇게 안 좋습니다. 이 고개 드는 모습이 딴 데보다 좀 세죠. 부산은 그동안 많이 입지 물량도 많고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산 진구를 출발로 해서 부산은 앞으로 분명히 세게 조금 조정장이 세게 올 거니까 1, 2년 좀 기다렸다 하셔라. 그리고 그때 이게 2년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올해 연말쯤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좀 많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 하락에 대한 지지선이 생겨가지고 좀 거래가 늘어났었거든요. 서울발 어떤 훈풍도 있어. 그게 올해는 못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1, 2년 정도 지나야 뭐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소진되면서 제값을 찾아갈 텐데 경제도 봐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대구 보세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게 또 치고 오지 않나요? 물론 부산보다는 덜합니다. 대구는 이 지점에서 많이 할인 분양도 하고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량이 세게 안 늘어나는데 부산은 뭐 구축 위주로 좀 많이 빠졌고 신축이 이제 버티고 있는데 시장 좀 한번 앞으로 볼 때 이거 만약에 주택 매수 계획이 있으시거나 매수 계획이 있으면 내고를 충분히 하시고요. 팔 계획이 있으시면요. 과감하게 빨리 팔리는 타임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나. 이게 좀 신속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대전, 울산, 광주입니다. 이 광주도 제가 계속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건 정말 많습니다. 광주도 지금 뭐 공인중개사분들 일부 지역에서 담합해가지고 가격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신축 단지들 그거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다시 한번 세종시를 남의 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종시가 아직도 힘을 못 찾고 계신데 어느 정도 조금만 더 가면 세종시는 다시 회복할 것 같아요. 울산도 보시면 많이 빠졌다가 그때 미분양 사건 나고 이럴 때 꺼졌다가 울산은 일단 소득이 또 받쳐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가 됩니다. 매물이 심하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도 매수 의지수는 높지 않나요? 그래도 전국으로 따지면 높은 편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인천하고 울산이 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추세에서 조금 보합 유지하면서 연착륙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종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물건이 급작하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또 안 좋으니까 조금 요새 서울 훈풍 때문에 이렇게 잠잠하다가 거래는 많이 안 붙었지만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갑자기 또 매물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전국에 400만 명에 되시는 분이 일시적 2주택자예요. 집을 하나씩 더 갖고 있어요. 400만 채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뭐 몇 년 안에 뭐 하면 다 100만, 200만 채 공급이잖아요. 이미 400만 채를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전세대 출줄이면 돈 있는 분들은 월세로 돌리 뭐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 월세로 돌릴 분들은 이미 다 돌려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가지신 분들 대부분이 물론 이제 뭐 더 모으셔가지고 전세로 월세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수익률이. 그래서 좀 시장이 이제 변곡점들이 좀 세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어쩌면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 볼게요. 지금 매물 추이 많이 받잖아요. 거래량에 보시면 이 10월 7일인데 이게 22,000인데 10월 오늘 날짜로 죄송합니다. 이거 업그레이드를 제가 아까 한다고 했는데 안 고쳤네. 한 28,000건 됐습니다. 그러면 한 열흘 남았으니까 35,000건 잘 되겠죠? 그러면 이 9월 거래량이 35,000이면 전달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43,000에 비해서.
8,000개면 한 30%, 25% 감소한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서울이 더합니다. 서울이 그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바닥에 포진해 있고, 그리고 엊그제 발표한 말씀드린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또 80%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렇게 보시면 9월 거래량이 10월 20일 현재 2,700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10월 초에 9월 거래량 2,800에서 3,500 떨어질 것 같다고. 그럴 것 같아요. 3,100, 200 뭐 이렇게 멈출 수도 있고. 그러면 어때요? 반토막 더 났죠? 6,194니까. 중요한 건 10월 달은 또 더합니다. 지금 700개밖에 안 되거든요. 10월 21일인데 그러면 10월 달 거래량은 제가 볼 때 2,500건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잘하면 2,000 밑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물은 뭐라 그랬어요? 엄청 늘어났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가상금리를 높인다. 리스크가 많다고 보는 건가요? 정부의 어떤 정책인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있는데 여하튼 올렸습니다. 중요한 건 KB 주택심사 강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자로 우리 구독자 중에 이제 전세 뭐 관련 대출 문제점에 대한 그 동영상 보신 분 계시면, 그 전세 대출이 문제라는 걸 알고 주택심사를 갖다가 아까 초반에도 나왔지만 CSS 임대인의 신용상태 체크해가지고 전세보증보험 정부도 못 민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정부도 지금 돈 펑크가 많이 났거든요. 뭐 뉴스에 보셨죠 여러분? 허구가 뭐 몇 조씩 날아가고 있고, 우리 세금 가지고 그거 계속 그거 하다가는 옛날 같으면 능히 처참 대상입니다. 솔직히. 그죠? 나라 돈 몇 조를 갖다 펑펑 쓰고 제도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주택가격은 펌핑을 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자연적인 소득 증가와 경제 발전과 소득 분배가 잘 되면서 주택 가격이 정상적으로 올라야지, 이렇게 그냥 대출로 쌓아 올린 이 주택 가격은 조금 아슬아슬한 거 뭐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KB은행이 대환대출 뭐 얘기 많잖아요. 타행의 전세자금 대출, 대환대출을 막았어요. 이게 조금씩 뭐가 나와요. 대환 중지하는 거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뭐 40년, 50년 이런 걸로 해서 이자 부담을 줄이니까 몇 년 이자만 내다가 3년 있다가 전매 제한 아닌 데는 입주할 때 이런 거 투자 차익, 시작 차익을 노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젊은이들이. 근데 이거를 지금 젊은이들이 너무 심하니까 전부 그런 게 아니죠. 그 갭 투자, 갭 투기를 일삼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물론 이것도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정부가 자기들이 판을 깔아놓잖아요. 정부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그 안에서 하겠다는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무주택자분들을 뭐 비하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약간 뭐랄까요, 인간성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땐 투기꾼이라고밖에 안 보이고, 나머지 정상적인 분들은 집 하나 더 살 수 있는 거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에 가능한 스토리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거 저는 뭐 계속 문제 있다고 말씀 올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살살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뭐 2012년도 뭐 몇 조밖에 안 되던 전세대출만 200조를 넘었으니까 이게 좀 부담되거든요. 정부도. 세수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이제 경제를 갉아먹는 부담의 어떤 알고리즘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거 안 좋습니다. 30년짜리하고 특히나 이제 이자만 내는 거, 이제 5년 거치 이자만 내다가 6년 차부터 변동금리, 고정금리 정하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걸 취급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KB보다는 다른 데는 조금 더 높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흐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MCI, MCG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증 소액 우선 변제금에 대한 방 하나에 대한 그만큼 빼고서 대출을 해주니까 한도를 DSR 정하니까 다 나온 다음에 그걸 빼거든요. 빼는데 그거를 보험료 조금 내면 또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또 활용하죠. 대출. 그러니까 그냥 대출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게 자꾸 대출이 심각하니까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취급 불가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시장 분위기가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청년분들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정상적으로 되길 바라시고만 계시겠지만 이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근로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길을 택한 거죠. 그죠? 그것이 지금 어떤 민감한 제도 하나 변화로 인해서 시장이 급변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면서 한켠에는 뭐가 있냐? 정부가 부동산에 지금 몰빵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이나 함부로 죽이지 못할 거라는 약간의 자만심 섞인 긍정적 예측을 합니다. 정말 오산이에요, 여러분. 정부가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펑크 나잖아요. 그거 못 메꾸고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돌아볼 시간 없습니다. 일단 경제부터 불 꺼야 되니까 그때가 이제 쇼크가 올 수가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거래량이 강남사고 보시면 어때요? 바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꺾였습니다, 완전히. 여기 보시면 182개 9월달 지금 뭐 9일 남았으니까 신고할 기간 8일 남았으니까 보시면 60, 164 그러면 전달에 비해서 어때요? 반토막 수준이잖아요. 다 이건 반토막도 안 돼. 서초구는 3분의 1 토막, 그죠? 뭐 조금 더 계약이 나오겠지만 다 반토막 수준이에요. 그렇죠? 반토막. 여기 강동구도 좀 많이 줄었죠. 3분의 1 수준으로. 송파구도 지금 3분의 1 수준은 안 되고 조금 좀 줄었죠. 많이 꽤. 그리고 이제 10월 달을 보시면 지금 10월 20일입니다.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21일이 됐죠. 아침이. 29건이에요. 그러면 이때랑 비교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한 달 지났을 때 이게 100건도 안 되면 300, 이거 따라갈 수 있나요? 이건 택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상태로 갈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많은 편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조금 더 봐야겠지만. 그리고 정부의 스탠스가 대출 규제 방향으로 가니까 시장 많이 좀 조정받을 수 있다. 급하지 마셔라. 초조해 마시고. 자, 마용성 양천구도 거래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마포 용산 보시면 다 수준이 예전에 막 400개, 400개 이런 수준 전혀 아니죠. 100개. 다 반토막이에요. 반토막이나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여기도 이제 끝물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더 치고 간다? 저는 이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본격적인 서울도 조정의 시작이 급하게 오길 바라진 않습니다. 차분차분히. 정부만 또 이 모래성으로 대출 쌓는 이런 정책만 안 한다라면 충분히 지금 뭐 무리한 탐욕을 일으킨 사람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차익 났잖아요.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이거 잘 조정해야지 탈이 없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심리가 7주째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리가 이렇게 서울이 72까지 찍었었어요. 좋을 때. 그러니까 이게 7월 얘기죠. 7월 달, 6월, 7월 이때예요. 8월이 좀 꺾였고 이제 9월 막 쭉 빠지잖아요. 보시면 어때요? 반토막 수준이요. 72까지 갔다가 45. 그럼 마치 이게 100점에서 45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200점 만점짜리입니다. 100점이 돼야 똔똔인 거예요. 매도자가 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70이라는 건 매도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벌써. 더 내려간다는 얘기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매도자가 이게 공인중개사분들이 발표하는 건데 매도자가 많다고 57.6, 비슷하다 3.9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잠깐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리고 여기 대구 부산 이 글씨 가려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이 대구 부산 광주 세종 지수는요 10% 지수로 10대입니다. 10대 여기 수도권 이렇게 인천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한 20에서 30대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20, 30대.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30, 40이 하락 변곡점이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여기 보시면 대전 24.3, 인천 33.6, 울산 36. 여기 조금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조차도 여기가 45인데 33이면요. 70%가 매도자가 많다는 거예요. 시장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 보시면
그나마 하도 물량이 신축이 많아요. 인천이 좋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매수 지수가 여기 보시면 좀 여기 치고 갔습니다. 치고 이거 뭐냐면 너무 떨어졌으니까 급하게 짧은 시간에 급하게 딴 데는 완만한데 여기 급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 이어보면 이렇게 가겠죠.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 여러분과 같이 지켜봐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라운드 라인 20대까지 쫓아올 수 있다. 이러면 조정이 세게 오는데 내년에 발표할 신생아론을 아마 선제적으로 발표할 겁니다. 11월, 12월에 펌핑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집값을 낮게 해서 경제가 순환되면 좋을 텐데 비싼 값을 갖다 이자를 적게 주면 그 이자 국민 세금을 낸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정책이 과연 좋은 정책인지 좀 재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흔들렸네요. 죄송합니다. 이 날씨가 아까 쌀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쌀쌀합니다. 제가 저녁 때 옷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나가면은 정말 전혀 상상 못할 정도로 추워가지고 우들우들 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기 조심해요. 요즘 감기는 독감이 너무 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올해 연초부터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뭐 요런 때가 올 텐데 지금 아직 완벽하게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그러나 조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품 좀 파시고 급하신 분들은 뭐 자제분 결혼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발품 파시고 알아보시면 충분히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 중에 경매에 대한 말씀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경매에 대해서 지금 경매가 하기 좋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경매 준비하시면 좋은 때가 온다고. 지금 벌써 아시는 분들은 경매로 좀 좋게 주택이나 뭐 농지나 이런 거 취득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 때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발 내디는 게 어렵잖아요. 첫발 내디면 가게 되잖아요. 그 길하고 기본적인 내용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가족 간에 또 사랑한다 한마디씩 또 한 번 더 하시고 또 인생 뭐 있습니까? 서로 행복하고 서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은 행복하게 살면 항상 즐거운 시간들이 함께하고 복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